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14일 오후 6시 16분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자신에 대한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고 대통령 직무가 정지된 직후에 입장문을 발표를 했습니다. 결코 포기하지 않겠다.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국민께 드리는 말씀이란 제목의 글 전문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 국회의 탄핵소추안이 가결되는 모습을 보면서 처음 정치 참여를 선언했던 2021년 6월 29일이 떠올랐습니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와 법치는 무너져 있었습니다. 자영업자의 절망, 청년들의 좌절이 온 나라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그 뜨거운 국민적 열망을 안고 정치에 뛰어들었습니다. 그 이후 한순간도 쉬지 않고 온 힘을 쏟아 일해왔습니다. 대통령이 되어 현장의 국민을 만나보니 전 정부의 소득주도 성장 정책으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가 비명을 지르고 있었고 부동산 연끌 대출로 청년들과 서민들이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차분히 어려운 사정을 챙겨 듣고 조금씩 문제를 풀어드렸을 때 그 무엇보다 큰 행복을 느꼈습니다. 수출이 살아나면서 경제가 활력을 되찾고 조금씩 온기가 퍼져나가는 모습에 힘이 났습니다. 무너졌던 원전 생태계를 복원시켜 원전 수출까지 이뤄냈습니다.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하지만 선거에 불리할까봐 지난 정부들이 하지 못했던 4대 개혁을 절박한 심정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국민을 위해 고민하고 추진하던 정책들이 발목을 잡혔을 때는 속이 타들어가고 밤잠을 못 이뤘습니다. 한미일 공조를 복원하고 글로벌 외교의 지평을 넓히기 위해 밤낮없이 뛰었습니다. 대한민국 1호 영업사원 타이틀을 달고 세계를 누비며 성과를 거둘 때면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큰 보람을 느꼈습니다. 대한민국의 국제적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 안보와 경제가 튼튼해지는 모습에 피곤도 잊었습니다. 이제 고되지만 행복하고 힘들었지만 보람찼던 그 여정을 잠시 멈추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노력이 허사로 돌아가지 않을까 답답합니다. 저는 지금 잠시 멈춰서지만 지난 2년 반 국민과 함께 걸어온 미래를 향한 여정은 결코 멈춰서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저는 결코 포기하지 않겠습니다. 저를 향한 질책, 격려와 성원을 모두 마음에 품고 마지막 순간까지 국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공직자 여러분께 당부드립니다. 어렵고 힘든 시간이지만 흔들림 없이 각자의 위치를 지키며 맡은 바 소임을 다해 주길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을 중심으로 모두가 힘을 모아서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치권에 당부드립니다. 이제 폭주와 대결의 정치에서 수기와 배려의 정치로 바뀔 수 있도록 정치 문화와 제도를 개선하는 데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저는 우리 국민의 저력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와 번영을 위해 힘을 모읍시다. 감사합니다. 그동안 참 열심히 뛰었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러나 왜 되지도 않을 비상계엄령 선포를 해가지고 특히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이 이렇게 흔들리고 경제와 외교 안보 분야에 심각한 타격을 주고 무엇보다도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들, 장관들, 군 지휘관들, 경찰청장, 서울지방경찰청장들이 구속되고 심지어 극단적 선택을 하려다가 살아나는 사람도 있고 이것은 서막에 불과하고 본격적으로 윤석열 정권 숙청극이 벌어지고 있는데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는 질문을 참 하고 싶습니다. 답답한 심정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지만은 비상계엄령을 선포할 그런 각오였다면 그 전에 국민들을 상대로 기자회견을 하고 이재명 대표와 1대1로 토론도 하고 안 되면은 국민투표도 하고 여러 평화적
수단이 있었는데 그건 쓰지 않고 느닷없이 한밤중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해가지고 국회로 쳐들어가고 더구나 선관위로 쳐들어가고 하는 왜 이룰 수 없는 도저히 윤석열 대통령의 권한과 실력으로는 이룰 수 없는 딸 수 없는 그 별을 향해서 왜 손을 뻗었습니까? 돈키호테 아니었습니까? 하는 말을 하고 싶지만은 요 순간에는 좀 참겠습니다.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화가 침입니다. 감사합니다.